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오늘도 갑산 한의원 이상곤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곤입니다. 예, 오늘은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조선 왕들이 감기 걸렸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어떤 왕들이 특히 감기에 약했을지 궁금해요. 대표적인 왕들이 선조 임금하고 그다음 효종대왕인데 다른 분들도 물론 뭐 감기 걸린 기록이 굉장히 많지만 선조와 효종은 대표적으로 감기에 걸렸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선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제위 40년쯤 돼서 본인이 한기가 엄습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시작됐다가 41년 2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감기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효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제위 시작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감기가 걸렸는데, 특히 이제 본인이 감기가 시작하고 난 뒤에 제위 즉위 첫 해 6월 달에 감기가 시작돼서 10월 22일 날 감기가 끝나니까 너무너무 오랫동안 사실 감기를 앓았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종 임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북벌론의 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대단하실 그런 대왕이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록을 보면 감기에 걸려서 4개월 동안 계속 기침하고 그다음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다음 다시 열이 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북벌을 할 정도의 어떤 체질이 되었을까, 이런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왕들은 왜 감기에 자주 걸렸을지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럼 가장 좋은 것들만 많이 접했을 텐데 말이죠. 한방에서 봤을 때는 감기를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내상성 감기고 하나는 외감성 감기라는데, 외감성 감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로 보통 볼 수가 있고, 내상성 감기는 스트레스나 체력이 떨어진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왕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특히 선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동인서인의 어떤 난이 격화가 돼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효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북벌을 한다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나라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뭐 북벌을 준비하더라도 몰래 다른 사람들하고 움직이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허준 선생은 최고의 어이인데 선조 임금에게 원망을 당했다고요? 제위 40년 10월 달에 감기가 걸렸는데, 그때 이제 허준 선생이 감기를 치료한다고 여러 가지 처방을 썼는데,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대사관 송석견이라는 사람이 허준을 탄핵을 하게 됩니다. 탄핵까지요? 탄핵을 하는데 거의 한 10번에 걸쳐 가지고 송석경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탄핵을 하는데, 찬약을 너무 많이 썼다. 차가운 약? 감기는 대부분이 우리가 캐처 콜드라든지 아니면 상한이라 해서 찹다는 건데, 본인 자신이 또 찬약을 써서 몸을 오히려 항병력을 떨어뜨렸다, 이런 원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허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진료 청탁을 잘 안 받아줬거든요. 그때 당시로서는 뭐 허준 선생이 최고의 어떤 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허준 선생한테 진료를 안 받는 게 굉장히 어떤 영광이고, 그다음 본인의 어떤 생명을 연장하는 큰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허준 선생이 자신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 전혀 진료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임진왜란의 어떤 야사의 기록을 보면 이제 본인 자신이 이제 임금님을 호종해서 의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허준 선생이 막 이제 그 임금의 가마 앞으로 뛰어가서 잘 달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진료 청탁을 늘 받을 때는 본인이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각기병이 걸려서 자기는 못 간다, 진료 청탁이 와도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너무 잘 달리니까 뒤에서 이제 이항복 선생이 뒤에서 보다가는 비꼬는 말로 허준 선생의 다리병인 각기병에는 난리탕이 최고다, 이렇게 뒤에서 그런 식으로 비꼬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감기 한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지도 또 궁금해요.
대부분 이래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가 나거나 열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열을 없애는 해열제를 먹거나 항생제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기능의 어떤 천사 반응이거든요. 콧물로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씻어내겠다는 거고. 아, 씻어낸다는. 예. 재채기라는 것은 우리가 180km 속도인데 우리 몸이 바람을 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날려보내겠다는 거고. 가려움증은 끌어내겠다는 거고. 예. 열은 우리 몸이 더워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못 살도록 뜨겁게 해서 도망가게 하겠다는 천사 반응인데 그걸 도우기 위해서 뭐 생강이나 대추나 뭐 갈근이나 이런 따뜻한 약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도와줌으로써 잘 낫도록 해준다. 이런 어떤 우리 몸은 주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겠다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감기 걸렸다 싶으면은 콩나물국에다가 이렇게 딱 고춧가루를 풀어서 매콤하게 먹으면서 땀을 흘리게 하면은 감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영어로 감기를 캐치 콜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한자로도 상한이라 해서 차가움에 상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발열 반응은 우리 몸을 돕기 위한 반응인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현대의학적인 기록에서도 우리가 토끼라든지 아니면 도마뱀이 감기에 걸리면 자기 체온을 2도씩 올려줄 수 있는 데를 찾거든요. 그런데 못 찾으면 죽거든요. 왜냐하면 체온을 올리는 것이 가장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운 걸 먹어서 땀을 내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이 더워지니까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모든 생물이라는 건 자기 몸에 비해서 온도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몇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1도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은 몇 천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워서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데워주는 것이 감기를 이기는 가장 큰 길인데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강이라든지 대추라든지 그다음 따뜻한 음료수라든지 그다음에 햇볕을 자주 쬐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몸의 온기를 도와주게 되면 감기가 잘 달라붙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몸을 데워주는 것이 이 감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도 이따 잠시 후에 이 점심을 먹고 가볍게 산책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몸의 어떤 열의 40%는 근육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감기를 이기는 가장 큰 길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갑산한 의원 이상권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